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비트코인 현물을 모아갈 것인가? 아니면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스트래티지나 BITU 같은 레버리지 상품을 살 것인가입니다. 결론에 도달하기 전 먼저 BITU와 같은 비트코인 2배 레버리지 ETF는 오늘 분석에서 제외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레버리지 ETF 특유의 변동성 잠식 현상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횡보장을 거칠 경우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이 제자리로 돌아오더라도 계좌는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에 수학적으로 부적합합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는 장기 우상향을 전제로 했을 때 유효한 두 가지 선택지, 비트코인 현물과 MSTR의 본질적인 차이와 과거 백테스트 데이터를 토대로 객관적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스트래티지는 2020년부터 본업의 현금 흐름과 주식시장에서 조달한 자본을 모두 비트코인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현재 2026년 3월 공식 IR 자료 기준으로 MSTR 법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총 71만 3,502개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가를 적용하면 이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순수 자산 가치는 약 478억 9천만 달러, 한화로 약 64조 원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비트코인 현물을 사지 않고 MSTR을 살까요? 바로 MSTR의 자본 조달 능력 때문입니다. 회사는 0%에 가까운 초저금리로 전환사채를 발행해 돈을 빌리고 주가가 비쌀 때 유상증자를 단행해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무한정 사들입니다. 즉, 투자자 입장에서는 MSTR 주식을 사는 것만으로 회사가 대신 빚을 내어 비트코인 개수를 복리처럼 불려주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시장은 이 능력의 가치를 매겨 MSTR 주가를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보다 비싸게 거래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순자산 대비 주가 프리미엄, MNAV입니다. 하지만 이 프리미엄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MSTR과 비트코인의 차트입니다. MSTR은 2024년 11월 20일의 고점이었는데 비트코인은 25년 10월 6일이 고점이었습니다. 고점의 차이가 거의 1년이나 납니다. 먼저 2024년 11월 20일의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이날은 MSTR의 주가가 가장 높았던 역사적 고점이었습니다. 당시 탐욕이 극에 달하며 MSTR의 MNAV 프리미엄은 3배를 넘어섰습니다. 비트코인 1만원어치를 사기 위해 MSTR 주식을 3만원 주고 사는 극단적 과열 상태였습니다. 이제 2025년 10월 6일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이날은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점을 경신한 날입니다. 상식적으로 비트코인이 최고점이니 MSTR 주가도 최고점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MSTR의 MNAV 프리미엄은 오히려 1.44배로 급격히 수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MSTR의 주가는 24년 11월 고점 대비 하락한 상태였습니다. 왜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올랐는데 MSTR의 주가는 떨어졌을까요? MSTR 측에서 프리미엄이 3배가 넘어가는 고평가 구간에 대규모로 주식을 찍어내어 비트코인을 샀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주식 물량이 쏟아지니 주당 프리미엄은 박살나며 수축합니다. 이 데이터가 증명하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MSTR로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비트코인 가격의 고점을 맞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장의 프리미엄이 언제 꺼질지 그 타이밍까지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24년 11월의 프리미엄 고점에서 팔지 못했다면 비트코인 상승분보다 프리미엄 수축분이 더 커져 수익률이 깎이는 현상을 겪어야만 합니다.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각 자산은 명확히 다른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먼저 MSTR 투자가 적합한 사람입니다. 첫째, 시장의 공포와 탐욕을 MNAV 수치로 읽어내고 기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매일 회사의 유상증자 공시와 프리미엄 배수를 계산할 수 있다면 MSTR은 압도적인 레버리지 도구입니다. MSTR의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한 다음의 MNAV 매매 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NAV 수치가 1.1배 이하면 저평가 구간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은 구간이고요. 1.2에서 2배는 적정 수준으로 사기보다는 보유하는 쪽이 더 좋은 시점입니다. 2배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위험을 관리해야 되고
엠나브 프리미엄 수치가 3배 이상이라면 매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엠나브 수치 하나만 맹신하고 MSTR을 매수하면 치명적인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MSTR의 주가는 결국 비트코인 가격을 기초로 움직입니다. 엠나브가 1배로 거품이 완전히 빠진 상태라고 해도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반토막이 난다면 MSTR 주가 역시 반토막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MSTR의 주가는 비트코인 가격 곱하기 엠나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엠나브는 비트코인의 우상향 사이클이 전제되었을 때만 유효한 지표입니다. 진입 시에는 반드시 비트코인 자체의 가격 흐름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법적, 제도적 제약으로 비트코인 현물에 직접 투자할 수 없는 법인이나 기관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비롯한 세계적인 연기금들은 현행법상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가 막혀 있습니다. 따라서 MSTR을 매수하여 간접적으로 비트코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현물 투자가 적합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프리미엄 수축과 주식 희석 리스크를 감내하기 싫은 투자자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 22년 하락장에서 비트코인 현물이 약 마이너스 76% 하락하는 동안 MSTR은 약 마이너스 89% 하락하였습니다. 이것은 MSTR이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 시 약 1.2배에서 1.5배 이상 더 많이 하락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레버리지의 파괴적인 변동성을 견디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으면서 마음 편한 장기 투자를 선호하신다면 정답은 비트코인 현물입니다. 타이밍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장기적인 우상향 추세를 온전히 다 가져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론입니다. 비트코인 현물과 MSTR 중 무조건적으로 우월한 자산은 없습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 리스크 허용 범위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 어렵다면 비트코인 현물과 MSTR의 비율을 정해서 투자하는 것도 합리적인 대안입니다. 예를 들면 전체 투자금의 70%는 비트코인 현물에, 나머지 30%는 MSTR에 투자하여 엠나브 지표에 따라 전략적으로 매매하여 초과 수익을 노리는 것입니다. 확실히 MSTR과 비트코인 수익률 차트에서 알 수 있듯이 MSTR을 잘 활용하면 비트코인 현물보다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결과는 철저히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오늘 제시해드린 데이터가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